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드디어 김정은이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피의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하노이 미북 회담에서 상당히 모양을 구겼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미국이 내민 빅딜 문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서 하나 꺼내놓고 김정은이 제대로 응답을 하지 않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당초 약속했던 점심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6시간 동안 하노이 호텔에서 은둔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술을 마셨겠죠. 어쨌든 김정은은 치욕을 당하고 하노이를 떠났습니다. 다시 2박 3일 동안 기차를 타고 그 느림보 기차를 타고 평양으로 새벽 3시 반에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김정은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지? 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야? 겉으로는 서구형 지도자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정은에 대한 아주 좋은 평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심지어 교육방송 교재에서까지 김정은을 괜찮은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까지 북한의 왕조세습 3대는 그렇게 간단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결국 김정은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조선일보가 특정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혁철, 일단 가장 중요한 의제회담 멤버였던 김혁철은 아웃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하노이에서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기 직전까지 의제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만 나왔고요. 다른 엉뚱한 가십 기사들만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갈 때 난밍역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김여정이 크리스탈 재떨이를 바쳤다더라. 김정은이 베트남에 삼성전자 공장을 찾는다더라. 왜 이런 뉴스만 나왔겠습니까? 비건과의 협상에서 김혁철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김정은이 주문한 대로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제가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은 뜻밖의 문서를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숙청의 칼을 뺀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외부 시선을 의식해서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트럼프와의 제3차 회담에 미련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라도 중간에서 잘 중재해서 북한이 원하는 핵은 보유하되 경제제재는 푸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망상을 가진 걸까요? 어쨌든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서 정말 김정은은 무서운 인간이구나. 그리고 드디어 피의 숙청이 시작되는구나. 어쨌든 김혁철은 국무위원회의 대미특별 대표였습니다. 비건 미국의 북한 대표와 맞짱을 뜯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좌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도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 통역관까지도 문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북한의 정통한 미북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을 돌아보는 총화를 마친 뒤 협상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을 실시했다.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 도착 전까지 미 측과 실무 협상을 벌였던 김혁철과 김성애 1호 통역으로 데뷔한 신혜영 등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일단 통전부 라인이 붕괴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영철까지도 피해 숙청이 이뤄질 겁니다. 다만 외부의 시선 때문에 아직까지 공개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1호 통역 신혜영입니다. 신혜영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통역을 할 때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왜? 초짜이기 때문에. 좀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이 직접 스카우트한 게 신혜영이라고 합니다. 왜? 트럼프의 통역이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쇄신상
북한도 신혜영을 신인이지만 통역 맡겼습니다. 그리고 신혜영이 통역을 맡았다는 뉴스가 상당히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하고 숙청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신혜영이 트럼프의 말을 제대로 통역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대 정상회담에서 다른 기자가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한 것과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신혜영이 멈칫했고 미국 측 이연향, 미국 트럼프의 통역은 이연향 통역국장입니다.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외교가에서는 신혜영이 국제외교 무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역관이 해야 될 역할을 트럼프의 통역관이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제대로 통역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정상 간의 대화입니다. 미국 정상 간의 대화 통역 과정에서 합의 무산을 선언하고 트럼프가 나갑니다. 근데 그때 김정은이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는데 신혜영이 미처 통역하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가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볼 때는요, 결정적인 통역 미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김정은이 영어 잘한다면서요. 스위스 유학파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드러난 것은 김정은이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대개 외교, 정상 외교에서는 영어를 할 줄 알아도 영어를 쓰지 않고 통역을 시키는데 기민하게 신혜영이 통역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트럼프가 빅딜 문서를 던졌는데 김정은이 못 받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김정은으로서는 한 번 더 트럼프를 잡고 몇 마디 더 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혜영이 통역을 제대로 못해서 트럼프가 회의장을 박차고 먼저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부들부들 하겠죠. 그렇지만 책임은 김정은한테 있습니다. 왜? 김정은이 베테랑 통역관을 다 마다하고 트럼프의 통역관이 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도 미디어를 의식해서 신영애를 여성 통역관, 신혜영을 여성 통역관을 1호 통역으로 붙인 겁니다. 그랬는데 자, 신혜영이 이렇게 몇 번 실수해가지고 숙청 대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혜영까지 숙청할 줄은 몰랐다는 게 외교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혁철은 국무위원회를 일단 떠납니다. 일단 당신은 이제 미북 회담에서는 빠져라. 그리고 외무성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일단 겉모양상은 다시 외무성 복귀입니다. 그렇지만 김혁철한테 중차대한 일을 맡겼는데 망신만 당한 겁니다. 김성애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당분간은 외무성이나 또 이 김성애는 좀 다릅니다만 통전부에서 아예 빠질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더 심한 곳으로 보내질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경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의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여기까지 끝날까요? 협상의 총책임자는 김영철이었습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입니다. 자, 그러면 김영철을 그대로 놔둘까요? 지금 당장 김정은이 김영철을 치면 또 뒷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가 동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경로하고 부들부들 거리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김정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합니다. 군부가 동요한다는 탈북자의 전언도 있고 또 북한 인민들이 아예 김정은을 욕설 섞인 비아냥 별명들을 지어주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경로에서 숙청을 하지만 단계별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도 언젠가는 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심추가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심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김혁철, 김성애, 신혜영이 문책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조선일보가 특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세 명이 숙청당한다는 겁니다. 문책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혁철, 김성애 라인이 실각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오는 중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최선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더 이상 미북 회담에 애정을 잃었다. 관심을 잃었다. 이런 말을 하고 다시는 이런 기차여행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은 부글부글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책을 조금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걸렸습니다. 시일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김영철, 김성애 중심의 통전부 라인은 외무성 쪽으로 옮겨갈 것 같습니다. 리영호 외무상, 최선희로 옮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무성 라인으로 옮겨진 이들이 그러면 트럼프와의 미북 회담을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No, 힘들다고 봅니다. 로이터 통신이 특정 보도한 트럼프의 빅딜 문서, 거기에는 패배국에나 강요할 법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미국과 제3국가가 사찰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완전한 핵폐기가 필요하다. 심지어 북한의 핵 관련 기술자나 과학자들도 다른 상업적 일로 직업을 바꿔라. 앞으로 다시는 북한이 핵 개발 못하게 뿌리를 뽑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라인들이 과연 실력 발휘할 수 있을까요? 최선희는 어쨌든 김정은한테 잘 보인 것 같습니다. 최선희가 그 뒤에 계속해서 평양의 기자회견에서도 혼자서 1시간 동안 떠들었습니다. 질문도 받지 않고 떠들었습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그게 다 김정은의 뜻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김정은의 신임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측도 어쩌면 대화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은 과거부터 김영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리영호가 협상에 나와주길 바랬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쩌면 트럼프의 뜻에 김정은이가 화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정은의 피해 숙청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미국에 가서 워싱턴에서 트럼프와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과연 뭐가 나올까요? No. 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입장을 트럼프에게 전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가만 안 있어. 북한에 이렇게 전해. 이런 말을 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뒤로는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다양한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전력 자산이 한국에 배치될 수도 있고 또 한미 군사훈련도 앞으로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방부 장관 대행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 의회 예산을 따기 위해서 가서 한 말입니다. 자, 이런 저간의 사정을 보면 일단 김정은이 격노했지만 김정은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북한에서 김정은의 피의 숙청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봅시다. 어쨌든 통전부 라인 강경파가 몰락하고 외무성 라인 온건파가 득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다음 미북 회담이 실패한다면 언제든지 피의 숙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좀 더 현실에 맞는 대북 대미 정책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 도대체 외무부 장관이 뭡니까? 외교부 장관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당분간 강경화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과거에 발언한 적이 있을 만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불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국외여행 태극기 사건으로 보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는 실수의 실수, 망신의 망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장관이 저 모양이니까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 문재인 대통령 왕따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듭니다.
김정은이 격노하고 김정은 북한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변할 건지, 왜 정의용 안보실장 문책하지 않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보다도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똑바로 하십시오. 진성호의 직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